안녕하세요. 오토월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2002년 무쏘 스포츠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픽업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는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렉스턴 스포츠 칸은 2018년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2019년 렉스턴 스포츠 칸 출시 후 디자인 정체성을 통합해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이전보다 강인한 정통 픽업 스타일로 스타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부분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번 디자인 변경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가 느껴지는 전면부의 경우는 이제 그릴이 아래쪽으로 좀 더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가로형으로 변경되면서 보다 터프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안개등은 세로형으로 LED로 구성되고,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역시 주간 주행등과 포지셔닝 램프, 턴 시그널이 일체된 모습으로 LED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이제 해당 모델은 칸 모델이니까 뒤에 적재 공간이 좀 더 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칸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칸이라고 레터링이 새겨지게 되고요. 가로형 그릴바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멀리서 보기에는 약간 크롬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릴이 기존보다 이제 굉장히 터프한 이미지와 강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서 픽업 시리즈 모델과 잘 매칭이 되는 모습입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렵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가로형 그릴과 잘 매칭이 되게 세로형 안개등을 집어넣으면서 전면부 강인한 인상을 띠고 있네요. 측면은 헤드램프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후면 면발광 방식의 테일램프로 시원스럽게 연결되고, 이제 사이드실 하단까지 커버하는 클린실도 탑재로 탑승객을 배려한 모습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사이드 스텝은 폭을 좀 조절해서 승하차 편리성을 높였고요. 측면 스타일 완성도 또한 향상시킨 모습입니다. 측면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도 조금 오프로드 성향에 맞게 올록볼록한 튜닝된 제품이고요. 이쪽에 이제 고무를 좀 밑에 쪽까지 내림으로써 승하차 할 때 이제 바지 같은 곳에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묻지 않도록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 됐죠. 측면에서 이런 팬더 디자인도 굉장히 좀 정통 미국 픽업과 약간 비슷한 느낌을 띠고 있어요.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램프가 이렇게 이쪽으로 면발광 방식으로 들어오고요. 이쪽으로도 이런 플라스틱으로 칸이라고 크게 이제 레터링을 새겨 넣었습니다. 후면부에서 이제 머플러는 밖에서는 안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덧대고 머플러는 이 뒤쪽으로, 밑에 아래쪽으로, 우측 아래쪽으로 빼놓은 스타일을 띠고 있습니다. 데크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칸의 경우 스포츠 버전보다 이제 24.8% 큰 1262리터를 적재할 수 있고요. 최대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리프 서스펜션 기준이고요.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의 경우는 500kg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스포츠 버전은 적재 공간이 1011리터로 줄고요. 적재 하중도 이제 400kg으로 감소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요 왼쪽 하단으로 500kg이라고 적재 공간 적재할 수 있는 무게를 표시해 놨죠. 그리고 우측으로는 4x4 이제 4륜구동으로 달릴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도 표시해 놨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튜닝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액세서리를 집어넣으면서 조금 더 이제 픽업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실내에서 이제 앞쪽 계기판은 좌우측 클러스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디지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상단 쪽에는 9.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고요. 앞쪽 계기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인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운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요. 운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픽업 스타일 모델에 맞춰서 굉장히 좀 여유로운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뭐 인포테인먼트나 핸들 열선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주행 편의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해당 모델에는 주행 편의 장치로 좌우측 차선을 넘어갈 경우 이제 경보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위치한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인성
성능성도 우수하고 내비게이션도 국내랑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차량 정보를 아주 손쉽게 터치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이고요. 하단 쪽 공조장치는 가로형으로 굉장히 길게 큰 버튼, 큼직큼직한 버튼 구성으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 하단 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기어 노브는 이런 약간 클래식한 스타일을 띠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파워, 윈터, 에코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픽업 모델에 맞게 하단으로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구성이에요. 실내는 시트는 이제 좀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고, 대신 이제 전후 좌우 위아래 높이를 아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도 좀 넉넉한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고요. 2열 같은 경우는 무릎 공간이 뭐 그렇게 부족지는 않습니다. 머리 공간도 장시간 주행에서도 큰 무리가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에서 실내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아무래도 전면, 후면 디자인 변화가 요 렉스턴 스포츠 칸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이제 2157cc 직렬 4기통 EXDI 220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신사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87마력, 최대 토크는 이제 스포츠 버전의 경우는 40.8kgm,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칸 버전은 42.8kgm을 나타내고 있고요. 스포츠 버전의 경우는 이제 최대 토크가 아무래도 차체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1400rpm에서 발휘되고, 해당 모델의 이 칸 같은 경우는 차체가 좀 더 길고 무겁기 때문에 160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됩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이제 2WD 모델이 연비가 10.3km/L고요. 가격은 이제 스포츠 버전이 2,439만원에서 시작해서 3,345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칸 버전은 2,856만원에서 시작해서 3,649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렉스턴 스포츠 칸 버전의 주행 성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픽업 스타일에 맞춰져서 이제 굉장히 좀 터프한 승차감과 가속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양한 주행 편의 및 안전장치가 만재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운전대가 얼라이먼트가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대가 살짝 좀 돌아간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뭐 해당 모델이 이제 좀 타이어랑 요 다른 일반 기본 모델에서 튜닝을 거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이런 운전대나 이런 부분이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주행 성능은 뭐 저속이나 중속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을 띠고 있습니다. 뭐 해당 모델을 타고 엄청나게 스포티한 주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체가 워낙 좀 길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띠고 있고, 변속기 반응은 완전 매끄러운 구성은 아닙니다. 살짝 이제 변속 반응이 느껴질 정도의, 하지만 뭐 그런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뭐 그런 정도의 변속기 세팅은 아니고요. 디젤 엔진은 이제 효율이 좋은 대신 아무래도 진동이나 소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에 좀 힘을 더하면 아무래도 변속 반응이 조금 거칠게 느껴지죠. 하지만 뭐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가속 성능이나 뭐 추월 가속이나 발진 가속에서 부족한 면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 토크가 저 RPM에서부터 발휘되는 부분이 해당 모델의 이제 주행 질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차체가 크지만 뭐 그렇게 거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100km 전후로 천천히 달리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고속도로에 올라서도 추월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같은 건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대 같은 경우는 무게감이 전반적으로 살짝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향의 모델들이 대부분 이런 세팅을 갖추고 있죠. 운전대가 굉장히 민감하기보다는 약간 러프한 구성에 좀 가볍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는데, 해당 모델 역시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서 뭐 그렇게 개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분 변경 모델이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내외관 위주로, 변한 부분 위주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